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요.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지금 새로운 진술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의 단독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15년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내정된 김만배 씨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씨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에서도 등장하지만 이번 공소장에서는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실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김만배 씨의 차명 지분을 제공받는 방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81번 적시하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요, 지난해 구속된 상태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이제 구명 요청을 했다. 이런 진술을 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대장동 비리로 구속된 뒤 접견을 온 변호인을 통해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김용을 만나봐달라고 전했다. 이런 진술을 내놨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김만배다.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도 전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정 변호사는 공중전화 등을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나고 남 변호사의 쪽지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용 전 부원장은요,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측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변호인이었고 또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 지원단장도 맡았던 변호사가 소개해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찾아올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을 김용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의 부탁을 일정 부분 들어준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변호사 모두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모두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중요한 추가 진술이 더 나올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요. 앞서 검찰 수사나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 자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 떠안고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앞서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하겠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저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다 저는 그냥 제 거는 제가 분명할 거니까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적극 입을 열고 있고 반면 김만배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또 한 반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오늘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비판해 오셨는데 그 연장수사에서 이번에 김만배 씨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어제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은? 오늘은 이태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 지 49일이 되는 즉 49제일입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이태원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직접 조문한 후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 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이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골프 치고 여행한 김문기 전 처장도 모른다고 하며 조문조차 하지 않은 비정한 지도자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셈입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장동 불법 개발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에게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미칠 영향 어떨지 고심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른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까지 극단 선택 시도를 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했고요. 본인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라. 끔찍할 만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닥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라면을 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가설. 예. 어떤 것들이 맞는지야 지금 예단하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렇겠죠.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만배 씨입니까? 그 양반이 또 자해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김만배 씨 측근들도 좀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서른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비상 대표의 최측근 그런 중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이 오늘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김만배 씨의 어떤 자해, 그다음에 김만배 씨 측근들의 구속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참에 대표직에서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받으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기승전 사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 결백하다면 사퇴를 해라. 결백하다면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를 비판해야 되냐면 검찰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왜 결백한 사람을 이렇게 수사선상에 내놔서 괴롭히느냐 이 얘기를 같은 당원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백하다면 사퇴해라. 저는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경선 때부터 했던 그런 입장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김만배 씨의 어떤 극단적 선택이라는 거는 선택 시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가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사퇴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어떤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의원들의 그 소속 의원들의 사실은 그 비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지금 김만배 씨 어떻게 됐습니까? 측근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왜 묻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또 100일 기자회견도 회피했어요. 기자회견 왜 회피했습니까?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껄끄러워서 했습니다. 그러고선 최고위원회에서 농담을 합니다. 뭐 캐스트가 어떻고 저는요. 그럴 농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여유도 있다.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여유도 있다. 그런데 당의 지금 그 앞으로 미래와 당의 현재 어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당대표가 자신의 리스크를 계속 회피하는 이런 지금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거나 아니면 지금 서른 의원들 얘기대로 잠시 거리를 두고 당의 거리를 두고 자신이 헤쳐나가고 돌아와서 떳떳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고언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런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 안고 있다는 건 뭐 주시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복당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 의결이 지금 보류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늘 아침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어제 이 복당 자격을 부여하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사에 박지원 전 원장이 통과를 했다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고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보류가 됐죠. 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가 최고위 안건으로 오르내리기까지도 당내에서 견해차가 컸다라고 합니다. 야권의 대표적 스피커인 박 전 원장을 영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이런 논리와 함께 논쟁적 인물인 박 전 원장을 복당시킬 경우 당 내홍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앙일보가 취재해본 결과 지난 10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로 1시간 넘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전 원장이 2015년 말 탈당한 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을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친명계 지도부 인사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잘 드는 칼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박 전 원장 같은 우군이 필요하다면 왜 굳이 당 안에 안 들이고 밖에 두느냐고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처럼 내부 이견이 적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중에 따라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의결했다는 말도 중앙일보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차는 최종 의결을 결정하게 되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박 전 원장 복당권을 논의했지만 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최고위가 열리기 직전 민주당을 탈당했던 과거의 결정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재차 복당을 호소했습니다. 박 전 원장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고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의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해서 혼이 있는 민주당을 귀신이 씌었건 눈이 멀었건 제가 탈당해서 나가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이나 정치에 대단히 잘못됐다 하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복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에 도움이 되는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오늘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고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박지원 전 원장 관련 수사도 영향을 줬나요? 아니, 그건 관련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박 전 원장이 자신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이 보안 유지 지침에 따랐을 뿐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어제 그제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었죠.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월북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그런 첩보를 국정원 서버에서 지우라,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박 전 원장이 월북 판단은 전적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의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서 전 실장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또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도박 빚을 비롯한 채무 관계 등 신상 정보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반대를 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의 최고 정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바로 그건데요. 검찰 측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검찰 관계자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앞서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시 판단과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런 입장도 밝힌 상황이라서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은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고 이대준 씨의 형이죠. 이래진 씨가 최근에 이 박지원의 망언, 망발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요. 박 전 원장이 아무 말도 안 했고 지시도 안 했다고 발뺌을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지난 총선이죠. 지지난 총선입니까? 그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으로 남아 있는데 박지원 원장이 최근 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지만 그 복당을 허가하는 그 부분이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실무자들이 그 복당을 허가하는 그런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결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서 그 통과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왜 박지원 전 원장을 다시 복당시키려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권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야권의 결속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여권 인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복당 절차만 남은 것이고 뭐 이런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복당이 보류가 됐다.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사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삭제가 되네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서훈 전 실장의 어떤 주장, 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은 책임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갖고서 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복당이 됐을 경우에 친문과의 어떤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보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뭔가 박 전 원장의 입장을 바꾼 거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좀 걸려한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좀 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나갔을 때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출발이다라는 분위기가 컸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구시대, 즉 옛날 동교동계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호남 정치
당시에 구시대 어떤 정치인들과의 연합적인 어떤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실 구시대의 막차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별하면서 사실은 자생적인 그런 그 정당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어떤 시대를 계속 민주당도 열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복당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지금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박지원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사실 결속을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과거로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과 이 분당하기 그 전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상 그 당내의 어떤 반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반발을 꺾으면서까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이유가 한 가지죠. 지금 자신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지하고 또 이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사람이 당내에 부족하다. 정말 제대로 된 스피커가 없다. 그러면 아니 뭐 박지원 전 원장이든 누구든 사실은 지금 급하게 정말 스피커를 내세워야 될 필요성, 그 필요성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원하지 않나 싶고요.